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작년에 코레일 지원하신 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산행이 코레일 시험을 어떻게 낼지를 예측한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그 컨텐츠에 시험을 치고, 많은 분들이 달려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올리셨죠? 성지글이다. 쌤이 말씀하신 그 유형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합니다. 2025년에 이제 한사는 채용 대행사가 똑같죠. 이 출제자가 어떻게 코레일을 시험을 출제를 할지를 한 번 더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변한 건 없거든요.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제가 차근차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2025년에 코레일 한산행이 코레일을 어떻게 출제할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시험 준비 기간이 이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시청 후에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제가 올린 코레일 관련 컨텐츠 많죠. 그거 가지고 단기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링크 남겨드릴 거예요. 자, 우선 제가 2024년도 작년이죠.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한산행이 2020년도에 코레일 출제를 했었는데 그때와 완전히 바뀔 거다. 왜? 한산행의 출제 경향이 최근 들어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모듈형 출제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피셋 같은 경우에는 길지 않고 독해도 길지 않을 거다. 복잡하지 않을 거고 난이도가 쉬울 거다. 뭐 사실 뭐 길지 않다는 거는 케바케긴 한데 느끼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응용 수리가 출제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죠. 제가. 그리고 확률 나올 거라고 예측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지문 자체가 코레일하고 1도 상관없는 그런 지문들이 출제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렇게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출제됐느냐? 모듈형 출제가 됐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응용 수리뿐만 아니라 수출이 문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다른 사람의 후기거든요. 기존과 다르게 수능 유형과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기존과 다르다는 말은 이전의 코레일 시험하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게 수능 유형이라고 비슷하다고 느낀 거는 뭐냐면 지문 때문이에요. 지문에 뭐 정약용 선생님 나오고 막 무슨 예전에 한사람이 출제했던 것 중에서 고전시가가 나온 적도 있어요. 얘네들은 NCS가 뭔지 모르고 출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분도 수열 나왔다. 경우에서 나왔다. 제가 확률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문학 지문 나왔다. 사라상어 맞춤법 문제 나왔다. 이게 사실은 이제 봉투 모의고사에 이게 NCS도 아니고 인적성도 아니고 약간 섞인 하이브리드 문제집들 있잖아요, 보통. 이게 보통 메이저 출판사가 아니라 NCS가 뭔지 살짝 모르고 출제하는 그런 모의고사, 그런 시험지하고 비슷합니다. 응용수리 얘기가 계속 나와요. 후기마다. 그러니까 비중이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철도법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서 딱 보면 답이 나오는 수준이었다. 그냥 진짜 암기죠, 암기. 그 다음에 이제 모듈형, 뭐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이제 하고 수학 분석, 요거는 이제 문제 해결 모듈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 열차 거리 이런 건 응용술이고 명제나 순서별이나 논리 문제, 요거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의 논리 문제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인적성 검사, 대기업들의 인적성 검사에 나오는 논리 문제 유형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도 나왔죠. 피셈 문제를 잔뜩 보고 갔다가 망했다. 당연히 망하죠. 제 영상 안 보고 가신 거죠. 정약용 어쩌고 수능인가.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 문법 문제가 국어 문법 문제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문 때문에. 이게 사실 NCS이기 때문에 기관 지문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한산행이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국가철도공단 이 철도 시리즈는 얘네들이 다 했어요. 그때도 똑같이 냈습니다. 모듈형이 많이 나왔고 수출이 계속 나오죠. 얘들이 수출이 약간의 집착입니다. 집착. 이 작년 하반기에 한산행이 냈던 것마다 수출이가 나와요. 근데 수출이가 막 쉬운 유형이 아니라 되게 뭐 피보나치 같은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요런 거. 그런 걸 이제 내기도 했어요. 응용술이 나왔다. 뭐 자원관리에서 모듈형 많이 나왔다. 이거는 뭐 당연하긴 한데 사실 자원관리에서 모듈형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예 모듈 개념을 물어보는 거 진짜 찐 암기 뭐 모듈 응용도 아니고 그냥 암기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망했죠. 응수 공부 안 해가지고 한사령이 출제하는데 감히 응용 수리를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필수보다 응수가 어려웠다. 한사령이 출제할 때 응용 수리를 공부 안 하는 강 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 문제라고 느끼는 거 SR 이게 철도 시리즈는 얘네들이 다 한 거예요. 무슨 한자 외래어 문제가 나는데 이게 외래어가 뭐냐면 이게 국어 문법이에요. 문법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뭐 근데 사실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 국어 문법 범위가 한두 두 군데도 아니고 뭐 한국어 능력 시험 그게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이걸 다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 가까워요. 음. 그래서 뭐 그 기본서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유형들 그 정도만 이제 외우면 되죠. 뭐 이런 거 있잖아. 로서, 로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도 수열. 와, 뭐 작년에 약간 수열 잘 내는 사람을 뭐 초빙을 했나요? 자료 해석은 계산 비중이 적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료 해석이 비중이 적었다가 아니고 자료 해석이 있는데 거기서 뭐 보기가 계산해야 되는 보기가 있고 계산 안 해도 되는 보기가 있잖아요. 근데 계산하는 보기의 비중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그냥 파악하는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듈형 위주였다. 계속 나오죠. 어. 그다음에 일부 모듈 응용과 간단한 자료 해석 정도. 자료 해석이 쉬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나열, 확률 얘네들은 응수와 수열의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술제 경량이 뭐 휴노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뭐 똑같은 건 아니고요. 모듈형 많이 나오고요. 응용술이 나오고 맞춤법 정도의 이제 막 국어 문법 문제가 몇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능이라 느끼기도 하고요. 이게 딱 볼 수 있는 봉투 모의고사 형태, 그러니까 피셋형이 아닌 봉투 모의고사 형태, 이 혼정 형태 있잖아요. 이게 인적성 검사도 아니고 NCS도 아니고 그런 거. 근데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고 의사소통의 지문의 길이가 이제 짧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작년에 짧다고 얘기해서 틀렸어요. 평이합니다. 평이. 약간 중간 정도고 자료 해석은 연산 비중이 적고 응용 수리가 많다. 이게 응수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어, 이게 확률까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출제사와 다른 길을 가지 않나. 얘네들은 마이웨이입니다. 약간 행과연이 그렇잖아요. 행과연이 막 IQ 테스트 같은 문제 나오고 그런 것처럼 얘들도 마이웨이입니다. 자기들의 길을 개척했나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능이라 느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문이 기관 맞춤 출제가 아닙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사실 이건. 그냥 문제은행식으로 어떤 기관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문제만 내는 겁니다. 어, 무슨 사회 능력을 개발한다는데, 기관 중심으로 채용을 해야 될 텐데, 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고, 암기 유형과 그 다음에 응수 확률, 초단기간에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수열 규칙이나 논리 유형,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 이렇게 단시간에 필세 자료 해석 능력을 키운다, 연산 속도를 올린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단시간에 이게 독해 능력을 올리겠다.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추천드리는 거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제가 올려드린 코레일 자료들에서도요. 이제 한사랑 유형을 먼저 풀어봐야겠죠.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일반 봉투 모의고사 유형을 치셔도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가 아니라도 집에 그냥 굴러다니는 일반 모의고사 기관 상관없이 왜냐 얘네들은 기관 맞춤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 그 아무 지문이나 들어가 있는 거 막 국어 지문 들어가 있고 이런 걸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요런 게 적중도가 안 높아요. 제 컨텐츠지만 2020년도 출제 유형이 아닙니다. 요번에 나오는 건. 그래서 이제 유형에 조금 익숙해지는 거. 꼭 제 자료가 아니더라도 일반 봉투 모의고사 막 끔찍한 혼종 유형 있잖아요. 인적성도 아니고 NCS도 아니고 이런 거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는 무조건 암기 효율이 좋아요. 암기가 효율이 좋잖아요. 응용보다는 외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외울 게 두 가지인데 모듈하고 우리가 철도 법령이잖아요. 근데 사실 의사소통의 모듈형들은요, 어, 안 외워도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모듈형 중에서 시간을 투자하신다면은 문제 해결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소한 모듈 인원이 많아요. 막 새로 보는 용어도 많고. 근데 이걸 갖다가 외우겠다? 단시간에 뭐 모듈 이만한 걸 갖다 외우겠다? 이건 불가능하고요. 단시간이잖아요. 문제를 많이 푸세요, 그냥. 모듈형 문제를 많이 푸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워오십니다. 그래서 풀면서 외우고 풀면서 한번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효율이 좋은 건 요거예요. 철도 법령. 어, 이게 쉽고 생각 없이 정답이 딱 보이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가 남았다. 한 3일 남았다. 그럼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은 이제 철도 법령이 되겠죠. 그래서 철도 법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 자료 좋습니다. 왜? 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그 법령을 치고 작년에 하반기에 치고 오신 분이
제 걸 보고 10개 중 1개가 틀렸대요. 거의 다 있대요. 어. 사실 거의 다 있는 거보다기보다는 더 많아요.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것 같은 거 혹시나 시행령 같은 경우에도 낼까 봐 조금 제가 범위를 오버해서 내놨거든요. 그래서 총 이제 문항수가 거의 100문항 정도 되는데 이분 그것만 보셔도 10개 중 1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법령은 제 것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응수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응용수리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수포자분들도 이거는 단기간에 가능해요.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 수학을 그 인적성 치기 위해서 NCS 치기 위해서 수학을 갑자기 지금부터 배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응용수리는 인적성 유형으로 스킬로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해가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면 이런 식, 이런 유형이면 이런 식,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거기 가서 식 세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푸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포자 분들도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이제 무료 영상이 있고 그 회원 영상이 있는데 이걸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걸 보시고 사실은 이제 응용술이라는 게 어렵게 나오고 생소한 유형이면요 다들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건 뭐 그거 3분 걸리고 5분 걸릴 바에 안 푸는 게 나아요. 자주 나오는 유형들, 이제 익숙한 유형들 있죠? 자주 나오는 유형들. 그런 유형만 풀 줄 알고 그게 나오면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고, 지금 아마 확률 심화만 올려드리면 제가 모든 유형 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단기간에 응수가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사는 이때까지 응수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 아까 후기 보면 논리 문제 많았죠? 명제 유형. 얘네들 특히나 명제 나왔던 얘기 많습니다. 그럼 명제 풀어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명제 순서별 참거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 제가 무료 영상으로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NCS 100일 완성에 이것도 이제 제가 게시글 하나에 쫙 정리해 드릴게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요거는 익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3, 4일 정도? 근데 일주일 그 익숙해지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근데 제 영상 쉬워요. 그냥 딱 보시면은 어떻게 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댓글들 보시면은 특히는 어, 명제 영상 제 거 되게 조회수 높습니다, 이거. 쉽게 정말 쉽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보세요. 명제는 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 영상이 퀄리티가 높은 건 제 영상 보러 얘기하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런 준비하는 방법들 제가 총 정리해서 이제 블로그 게시물에 한 개 딱 올려둘게요. 올려둘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필요한 것만 골라보십시오. 그래서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둘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